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조금 혼조세였습니다. 장 중반까지 별로 안 좋다가 장 막판에 연준의 발표로 인해서 조금 흐름이 좋아진 상황인데요. 나스닥은 그래도 0.5% 정도 확실하게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다우나 S&P는 그냥 보합세 정도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드 연방준비은행에서 올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원래 생각했던 감소폭보다 조금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덜 나쁘다고 본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년 경제 지표는 원래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이 회복될 것으로 봤어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에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금리를 0%로 유지하고 자산 구매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이 2020년 마지막 연준의 발표였는데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통화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덕분에 장 후반에 3대 지수가 모두 어느 정도 반등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동시에 모더나의 백신이 아마도 오늘 내일 정도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더 올라가겠죠.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시장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최대가 중 한 명인 고든 존슨이 어제 인터뷰에 나와서 테슬라가 지금 심각하게 고평가되어 있고 정상적인 주가인 60에서 80달러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테슬라가 중에서도 정말 극렬한 안티인데요. 주식 분할 전에,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아니고 주식을 5대1로 분할하기 전 가격으로 목표 주가 87달러를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7에서 18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60에서 80달러라고 했으니까 나름 많이 올린 겁니다. 몇 배로 올렸네요. 거의 한 4, 5배를 올린 거죠. 저는 이 사람이 잘린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긴 말 필요 없고 참고로 이 사람의 1년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8.9%입니다. 개미 중에서도 요즘 같은 때에 마이너스 8.9% 별로 안 계신 걸로 아는데 이분보다도 지금 수익률이 안 좋으신 분은 아마 제 채널 구독자 중에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는 오늘 1.66% 정도 하락을 한 622.7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개막 영상을 올리면서 테슬라의 이번 주 주가 흐름이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강세를 이어가다 700 정도까지 터치다운을 하고 편입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겪는 그런 케이스와 빨리 팔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주 초반부터 나타나면서 600 초중반대에서 지지부진하다가 편입 이후에 조정이 거의 없거나 약간의 조정을 겪는 그런 두 가지 케이스를 제시를 드렸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편입 때까지 지지부진하다가 편입 이후에도 그렇게 큰 조정은 없는 그런 케이스로 가고 있어요. 우선은 테슬라의 S&P 편입과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저녁 영상에서 올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저녁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테슬라를 반드시 사야만 하는 인덱스 펀드들이 같은 회사의 다른 자금을 이용해서 테슬라를 미리 사놨다가 자사에 인덱스 펀드들에게 그 물량을 넘기는 경우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로 철저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사의 자금이란 거는 결국 대부분 다 고객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자사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페이크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크 거래에 이용된 고객의 자금은 부당하게 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고객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금융사범의 처벌이 얼마나 강한지는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른 자금을 이용해서 사놨다가 편입 시에 자사의 인덱스 펀드로 주식을 넘기는 그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바로 어제 저녁 영상으로 파만 기업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중에서 3개 기업 정도만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오늘 거의 보합이었죠? 주가에 움직임이 없었고 지금 상승 삼각형의 윗변을 뚫고 어제 주가가 올라간 모양인데 오늘 그 꼭지 부분에서 팽이형의 모양이 나왔어요. 이 팽이형의 모양은 매수세랑 매도세가 서로 격렬하게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은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지만 그 이후 주가를 밀고 올라갈 매수세의 힘이 잠깐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그대로 쭉쭉 올라간다면 다음 저항선인 140대 부근까지 가겠지만 힘이 부족하다면 쏘아 올린 공이 다시 떨어지듯이 저항선 밑으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선을 잠깐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를 제가 무슨 모양이라고 했죠? 거짓 돌파, 업스러스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양이에요. 반대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 이탈이라 그러고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경우는 실제 주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저항선 돌파 같은 거를 신호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애플의 경우 이 이후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은 오늘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2.4%나 상승을 했고 제가 지금 삼각형 모양이라고 했는데요. 그 삼각형 모양의 꼭지점을 향해 거의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꼭지점 윗변 부분에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삼각형 모양이 언제까지나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꼭지점에 다가갈수록 위든 아래든 어느 한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대체적으로 여지껏 크게 흘러왔던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마소는 어떨까요? 마소도 오늘 2.4% 올랐는데 마소도 거의 비슷합니다. 마소도 삼각형의 윗부분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마소 둘 다 조만간 가격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상방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는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예측일 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파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주식에 오히려 더 돈을 넣어라. 이거는 원래 이 주식의 주주님들일 경우의 얘기예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주식은 그냥 팝콘 뜯으면서 즐기고 횡보하고 있는 주식에 돈을 더 넣어라. 그러다 그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팝콘 뜯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파만 기업들 지금은 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해서 많이들 답답하시겠지만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고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사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분명히 크게 웃으실 날이 올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일단 오늘 저녁 영상은 테슬라로 찾아뵙겠습니다. 테슬라 S&P 편입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오늘 가지고 계신 종목이 내려서 슬픈 분도 계시고 올라서 기쁜 분도 계시겠지만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다음 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망하신 분들 계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